심층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 단연코 가장 어려운 유형으로 교직관을 꼽습니다. 교직관, 교사의 자질, 이러한 거창한 단어를 들으면 평소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라 말문이 턱 막히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심층 면접은 무작정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일정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 안에서만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을 전개하도록 맥락을 제한합니다. 그렇게 해야 채점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의 특징을 역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 내가 평소에 왜 교사가 되고 싶었는지 과거를 돌아본다거나 앞으로 이러한 교사가 되어야겠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최종 합격하고 현직에 들어오셔서 어차피 끊임없이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시험 준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고민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한된 맥락 속에서 교직관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 시험의 특성을 역이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소개서를 쓰듯이 무작정 교직관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나리오나 주제를 떠올려보고 철저히 그 맥락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생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죠. 아무런 제한이 없으면 자유도는 높아지지만 그만큼 반대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이럴 때는 생각의 범위를 좁혀주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교직관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주제를 알려드리면서 연습 문제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의 공부도 도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2024년 기출문제에 등장한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진리관입니다. 2024년 평가원 구상형 3번 문제입니다. 아래 두 교사의 입장 중 자신의 교육적 가치관과 유사한 것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또한 해당 관점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한 가지 제시하시오. 교사 2명의 의견이 나옵니다. 교사 A는 불변하는 진리는 없으며 중요시되는 가치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교육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반면 교사 B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진리와 가치는 존재합니다. 교사는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를 학생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식의 특성입니다. 인식론에서 나오는 진리관이 출제된 것이죠. 교사 A는 불변하는 진리는 없다는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교사 B는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한다며 보편주의적 진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식의 특성이라는 교직관 주제에 대해서 양측 입장의 장단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비슷한 맥락이 출제되었을 때 정리해둔 내용을 적용해서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편주의적 진리관의 첫 번째 장점은 일관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교육 내용과 목표가 변하지 않으면 학습자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가 있죠. 수학이나 과학 등 보편적 법칙에 근거한 과목에서는 아주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심층 면접에서 가장 잘 활용됩니다. 보편주의 진리관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원칙은 모든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사회적 통합과 조화,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직함이나 책임감, 타인에 대한 존중, 이러한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죠. 세 번째 장점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주의 진리관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 다양성과 개별성이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을 같은 기준에 맞추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과 개별적인 학습이 필요한 상황도 엄연히 존재하죠. 특히 다문화 학생이 등장하는 맥락에서 이러한 보편주의 진리관이 아주 심각한 약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가 억압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적 사고 역량과 비판적 사고 역량은 너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강조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독창적인 사고와 다양한 관점을 제한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학생이 스스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더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단점이 극에 달하면 권위주의적 교육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또는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이 진리라는 전제하에 다른 관점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종과 수용을 강요할 수도 있죠. 상대주의적 진리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대주의적 진리관은 보편주의적 진리관의 반대입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 경험, 개인적 차이가 인정되고 존중됩니다. 만약 다문화 교육과 같은 주제가 출제된다면 이러한 진리관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이 촉진된다는 점입니다. 학생으로부터 하여금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문학이나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과목에서 다양한 해석과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적이고 상황 기반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는 교과서에 나온 상황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 불가능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맥락에 맞게 사고하도록 돕는 것에 유리한 진리관입니다. 요즘 종종 언급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 프로젝트 학습이 이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주의적 진리관도 정답은 아닙니다. 단점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의 학습 성과를 통계적으로 측정하기에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 윤리적 상대주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심층 면접에서 단연코 자주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관점은 학생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세우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래서 이랬는데 왜 안 되나요? 이럴 땐 이래도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기 시작하면 아주 난처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는 교육 내용의 일관성이 저하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교사 교육 과정을 강조하며 교사마다 각각의 교육 과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나치게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따른다면 교사마다 진리나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서 교육 내용에 대한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진리관에 대한 교직관 출제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습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연습 문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스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실 분은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답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간략한 채점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다른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 교직관 주제를 선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다뤘으면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문제. 아래 두 교사의 입장 중 자신의 교육적 가치관과 유사한 것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또한 자신이 선택한 관점의 유의점과 이를 극복할 방안을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시오. 교사 A와 교사 B는 한 학년의 역사 수업을 짝수반과 홀수반으로 나누어 들어가므로 평소 진도와 수업 내용에 대한 협의를 자주 거치는 편이다. 어느 날 세계 2차 대전의 원인에 대한 수업 진행 방향 논의 중 아래와 같은 입장 차이가 발생하였다. 교사 A. 전쟁이라는 것이 한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에 제시된 경제 대공황 이후 독일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도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교사 B. 물론 한 사건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경제 대공황 이후 독일의 경제적 상황이므로 이 부분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편적 설명이 아닐까요?